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100% 부과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으로 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또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실제로 인력 감축, 그러니까 공무원들 해고가 시작된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줬고요. 한국 관련 지표 많이 빠졌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월요일에 우리 증시가 개장한다라면 코스피 지수가 한 100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크게 빠졌는데 특히 나스닥 낙폭이 컸죠. 근데 오늘은 대부분 다 빠졌어요. 보면 필수 소비재 제외하고는 다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들어간 게 음식, 식품, 담배 이런 회사들인데 이걸 제외하고는 이제 많이 빠진 데다가 특히 테크 업종이 3.97% 거의 4% 가까이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고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 중심으로 현금화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하락 종목 수 자체가 S&P 500 중에서 420개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거의 상장사 주식의 80% 이상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10월의 변동성 자체가 크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저께 보여드린 차트잖아요. 10월이 1% 이상 등락이 나오는 횟수가 가장 큰 달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10월 딱 특히 또 우리 휴장 끝나고 나서 제대로 거래가 되는 게 다음 주인데 어쨌든 10월에 큰 변동성을 보인 것을 다시 한번 입증이 되고 또 시작되는 것 같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슈를 정리해 보면 이게 타임라인이 나름대로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동에 무기로 사용된 드론에 딱 살펴보니까 그걸 이제 중국이 제공한 드론으로 보이는데 그 드론 안에 미국 기술이 적용이 됐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기업을 올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중국에서 또 연타로 날렸죠. 히토류 우리 그럼 못 줘. 11월 8일부터 우리 히토류 안 줄 거야. 허가 받은 업체에만 줄 거야. 이렇게 이제 통제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어저께 나온 뉴스가 엔비디아 칩 사지 마라. 중국용으로 제작된 엔비디아 칩조차도 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선박, 그러니까 미국인이 보유했던 또 미국 제품 실었던 어쨌든 이런 어떤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이런 선언이 나왔고 또 여기에 이제 퀄컴에 대한 어떤 반독점 조사, 그러니까 퀄컴이 이스라엘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연타로 막 내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열받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한국에서 시진핑 만날 이유가 없어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관세를 높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미증시 마감하고 나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지금 셧다운도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화당 일부에서 협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금 가지고 갈등이 있는 건데 이 보험금을 민주당과 의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은 이게 협상 가능성이 높아진 신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상황이 급한 게 다음 주 중반까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일단 군인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데 그러면 수십 년 만에 처음 나타나는 일이 생기는 거고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죠. 또 예산관리국 국장은 연방 공무원들 인력 감축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해고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셧다운이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좀 양상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좀 나왔는데 대체로 다 신중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인하하되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게 사실 이두저도 아닌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0.25 내릴 건데 계속해서 빠르게 내릴지 아니면 추가 내릴지는 그때그때 데이터 보면서 판단을 할 거야. 그런데 일단 지금 상황은 추가 인하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이런 식의 메시지를 이날 발언한 사람들은 남겼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금리 인하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예상을 하게 만들었죠. 실제로 시티에서는 전반적으로 볼 때 발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근데 24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OMC 전에 CPI는 결국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인플레이션 수치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서 10월에 금리 인하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 이게 더군다나 지금 관세 전쟁까지 겹쳐가지고 좀 변수가 생겼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할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분석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이날 메인은 트럼프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트럼프 SNS를 다 캡처해서 올리는 건데 이게 이렇게 길게 쓴 사례가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길게 글을 쓴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받았다라는 거죠. 내용들을 그냥 좀 간단한 것만 좀 요약을 해보면 중국이 히토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수출을 통제하는 이상한 서한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상황을 허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뭐 본인도 관세로 전 세계 인질로 잡아놓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분야가 많은데 그걸 뭐 중국 대비 2배 이상 많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걸 활용할 때가 왔어.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2주 후에 만나려고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게 안 만난다라고 단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럴 이유가 없어 보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게 저는 여기에 좀 핵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동 평화가 온 직후에 나온 거 타이밍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만든 걸 굉장한 업적으로 좀 포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그때 그 평화 분위기를 한 방에 그냥 다른 이슈로 덮어버리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검토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미증시 마감하고 나서 11월 1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100%, 현재 기존 관세에다가 관세를 100% 추가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관세 부과라는 어떤 뭐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또 맞대응을 한다라는 걸 보여준 게 있고 또 하나는 11월 1일로 결정한 거는 물론 이제 그 사이 이제 서류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도 히토류 이제 통제하는 거 11월 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경주 에이펙 회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회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사이에 어떤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양쪽에서 그냥 치킨 게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양쪽 다 중국도 경제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물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저걸 그대로 시행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런 이제 말폭탄 주고받고 하면서 좀 압박을 받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전과 같이 협상하겠구나라는 느낌도 있긴 하죠. 근데 일단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시장이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긴 했습니다. 뭐 당연히 종목들 많이 빠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기술주들, 뭐 중국의 매출 비중이 있는 기업들, 뭐 엔비디아 거의 5% 빠지고 브로드컵, 뭐 AMD 이런 기업들 다 많이 빠졌고요. 애플도 이제 아이폰 문제가 있으니까 또 많이 빠지게 됐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제품 수입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관세 올라가게 되면 제품 가격 쓰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죠. 테슬라도 5% 급락을 했고 상승한 종목은 펩시코, 식품 회사들이 보통 이제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 이렇게 인식이 됐잖아요. 그리고 담배 회사 이런 기업들이 상승했는데 이게 상승률 상위 5위권 조금 밖에 5위권 정도에서 10위권 정도 되는 사이에 1% 올랐는데 상승률 상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매도세가 광범위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55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54였는데 55 그냥 비교적 뭐 그냥 선방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현재 상황 지수가 61 전달보다 조금 괜찮아졌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미래 기대 지수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어정쩡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1년 후에 물가는 지난달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 같아요. 4.7에서 4.6으로 낮아졌거든요. 근데 앞으로 5년, 10년 후 기대 인플레는 비슷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지표가 의미가 없어진 게 셧다운이 단행이 됐고 무역 갈등이 고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다음 달에 발표되는 지표라든가 이게 이제 예비치 말고 확정치 이런 거에는 그냥 이 지표가 확 악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소비 심리가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이제 이번에 연속되는 어떤 셧다운 문제라든가 무역 갈등 때문에 향후에 이 지표는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국채 금리가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2.6%나 급락을 해서 4.04%까지 빠졌어요. 이거는 뭐 금리 인하기 이게 아니라 안전자산 찾아가자.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면서 금리가 이제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하락이 아니라서 이거는 뭐 이렇게 금리 빠져서 좋다라고 보기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시장을 좀 앞으로 연속적으로 하락한다, 추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그 EPS주의, 그러니까 향후에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까, 이걸 갖다가 이제 12개월 후에 어떻게 될까, 이걸 갖다가 데이터로 이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러셀 2000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각도가 올라가요, 계속. 그러니까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물론 이제 관세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가 된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전에 뭐 갈등 보이다가 협상해서 다시 누르고 이런 과정이 또 이어지게 된다라는 전제라면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우상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걸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실적 전망도 그렇지만 러셀 2000의 실적 추정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중소형주 잡아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타이밍에 이제 이런 이슈가 터지긴 했는데, 어쨌든 실적이 계속 우상향이라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저점 매수가 좀 가동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다음 주에는 저점 매수 가동, 또 악재성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요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가 걱정인데, MSCI 한국 지수가 3.2% 넘게 빠졌고요. 야간 선물은 3.99%, 4%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면 코스피 지수가 한 100포인트에서 12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로 출발한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말 사이에 좀 변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또 다음 주에 예상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우리는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이 기술주에 대한 매수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초반 이후에 낙폭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결국엔 또 협상으로 갈 거라서 그 협상할 거라고 이제 믿는 투자자들이 이제 그래도 좀 상황을 며칠 더 봐야 돼, 아니면은 이제 곧바로 협상할 텐데 뭐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좀 낙폭은 되게 클 것 같은데, 이제 곧바로 반등할 건지 여부는 아마 일정상 전쟁 뉴스, 그다음에 삼성의 잠정 실적 이런 것들까지 고려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1월로 예정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히토류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의도도 있겠지만 서류적으로도 아마 곧바로 시행은 못하긴 했을 거예요. 이제 히토류에 대한 어떤 수출 통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11월로 밀려져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보면 한 3주가량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남겼다라는 점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의 힌트도 좀 남겨뒀다라는 점은 좀 주목해 볼 만하고, 근데 또 하필이면 AI 버블론이 자꾸 제기가 되고 있는 타이밍에 나와서 이걸 빌미로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매도가 나오면 대기 매수가 가동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가 끝인가 보다라고 하고 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여기에 공매도도 해지고 하면서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늘 말씀드린 게, 강대장은 3일 연속 조정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초에 곧바로 반등하지 않으면 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AI가 이걸 버텨줄 거냐. AI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밀리면 매수해야지, 이런 투자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위로 갈 수 있을 거냐, 이것도 역시 이제 주초에 보면서 어떤 게 더 센 재료가 되는지를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초반에는 밀어낼 것 같고, 초반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사들였던 거 봐가지고는 저 관세 갈등이 길게 이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외국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유럽계 자금은 조금 단기성 자금, 미국계 자금은 장기성 자금,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기성 자금이 확 던지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중기 자금이 그 물량 받아내면서 좀 매도가, 그 이후에는 이제 매도가 축소되거나 받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미증시가 되게 많이 빠졌는데, 빠지긴 했어도 이게 좀 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연평균 최대 낙폭, 그러니까 보통 연평균 그의 이제 최대 낙폭 대비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률을 보면 1년에 평균적으로 한 14%까지는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12% 평균 다 오르더라. 그래서 이제 뭐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뭐 일상적으로 하락하는 거라서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락을 할 때면 또 더군다나 그때 고통이 되게 크잖아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AI를 빼놓고는 오른 것도 없는데 여기 이저리까지 더해지다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받는 데미지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에 외국인들 선물 옵션이 조금 수상하긴 했거든요. 예, 그 베팅해 놓은 게 아마 그저 많이 매수하느라고 해지한 건가 이렇게 해석이 되긴 했었는데 뭐 이 부분도 혹시 좀 생각해 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주체 수급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큰 흐름으로는 뭐 또 협상하겠지 뭐 이런 예상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긴 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주말에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그 내용 정리해서 또 증시 전망대 시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걱정되고 할 때는 그냥 음악 한두 개 들으시면 편안해져요. 뭐 이런 날은 이제 카펜터스의 싱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싱이라는 노래 있는데 이런 거 하나씩 들어보고 하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또 기분 전환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